한국항공우주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2023년도 매출 실적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8%, 영업이익은 무려 445.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3회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증가할 때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는 것을 경영지표로 삼아 왔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원인이 이번 분석의 또 관심사항이 하나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 주시는 게 되겠고요. 제가 말이 느리니까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를 조금 더 그 재미있게 인식을 좀 시켜 볼 수 있는 게 뭐 비유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뚱보 회계 대 날씬 회계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뚱보 회계는 원가 회계고요. 그 뚱보 회계는 재고 자산의 증가를 이익의 증가로 인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악성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써먹을 거야 생각하고 뚱보 아줌마가 냉장고를 하나 더 사서 보관하는 심리가 작동한다.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창고 하나를 더 짓는 거죠. 그거 사실 바보 같은 짓인데, 그리고 이 평상시 운동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먹습니다. 결국 그 어떤 그 생산 공정의 원재료 인풋을 계획한 대로 무작정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200년 이상 그 원가 회계 패러다임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그 뭐 남들이 좀 쓰길래 저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은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서도 왜 원가 회계는 재고를 그 줄이지를 못할까? 그런 게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날씬 회계가 스루풋 회계인데, 재고를 줄인다기보다도 재고 자산의 회전율 상승을 이익의 증가로 인식을 합니다. 단지 다이어트에서 체중을 줄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그거에 상응해서 재고도 증가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그 재고 회전율로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풋 회계는 운동량에 적합한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생산 관리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분을 선택할까요? 자,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거기에 또 그 카이의 그 한국 항공우주 관련 뉴스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민간 매각설 부인 강구영 사장 더 투자하겠다. 매일경제 3월 17일자 뉴스인데, 일부 일각에서 그 매각설을 전면 부인하고 올해 기초 제조 수출 분야의 퀀텀 점프를 예고했다. 퀀텀까지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17일 강구영 카이 사장은 영등포구의 그 공군호텔, 옛날에 그 공군호텔이면은 영등포구면은 대방동 쪽 아닌가 싶어요. 2016년까지 쭉 성장해 오던 카이가 2017년, 2022년에 경영 압박과 코로나 위기 등으로 실적 악화를 겪었다며, 새로운 사장이 그 과거를 많이 좀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강구영 사장이 2022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올해는 우주와 도심항공 교통 분야가 성장하면서 매출과 이익 모두 퀀텀 점프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해 매출 2조 8천억 원을 기록한 카이는 올해 3조 8천억 원, 1조 원을 더 매출을 올려서 달성하겠다. 이렇게 공개를 간담회에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전문기관 6곳과 상호협력 MOU를 맺었다. 또 카이스트와 손잡고 미래 국방과학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요거는 카이가 만들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니고 미국의 F-22입니다. 요게 중고인데 우리나라가 중고를 들여와도 능력은 러시아제나 중국제에 비해서 계속 성능은 개선해 왔기 때문에 오래된 기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만한 게 있다. 이런 걸 들어오면은 솔직히 옛날 전투기인데 좀 우리가 모르는 기술도 좀 다오 라고 또 좀 기술료 조금 줄게 이러면서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F-35 그런 부류 쪽은 최첨단 점터기 때문에 미국의 노하우는 안 넘겨주겠죠. 그거는 뭐 유럽에도 많이 팔아 먹었습니다만은 절대 만들 수 있는 이 비밀 같은 것은 안 알려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개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원가회계 손익으로 이제 넘어와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2조 7,700억이니까 한 2조 8천억은 했다. 그것이 8.8%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3.8%. 요거는 이제 계약 자산까지 포함입니다. 건설업의 미천고 공사 성격이기도 하죠. 이렇게 크게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에는 이익의 증가로 계산하겠지만은 스루프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더 적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매출 총이익이 더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를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상으로 119.7% 긴급 신호 같은 그런 증가를 보였네요.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로 결산한 내용이 공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프스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0.3%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여기서 1차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고서도 충분한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현장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합친 것을 운영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4%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를 안 시켰죠. 아까 7.4 스루프시 7.4% 증가했는데 운영비용이 4%밖에 증가 안 했으니까 이 갭에 의해 가지고 생산성은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566억이 났는데 무려 전년에 비해서는 445.5%가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18억 원이 적게 나온 영업이익인데요. 이것은 역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하고 비율을 한번 매출 비율을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여기서 소개를 해 드리는데 2022년 말 수주 잔고는 24조 한 6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화 한 거는 11.3%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거의 한 8년치 정도의 그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8년 동안 만들어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만들어 가지고 매출 인식을 해서 계속 그 매출 신장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 전년도에는 그 이 수주 매출 비율이 13.7%인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났다는 얘기고 수주는 현재 많이 받은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그 수주 매출 비율을 건설업부터 그 착상을 내 가지고 해 봤는데 건설업은 한 20%가 넘습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좀 기억이 지금 안 나고요. 어쨌든 이 그 수주 매출 비율이 좀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은 거를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좀 더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수주 사항에 대해서는 잔액만 얘기를 해주고 수주 잔고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 수주가 얼마 됐고 이런 것은 보안 관계상 죄송하지만은 발표할 수 없습니다. 잔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잔고 얘기해 줄 바에 차라리 그냥 까놓고 해서 얘기를 해주지 현대중공업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 방산업체들이 보안 거 가지고 자꾸 뭐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회계가 투명한 상태에서 보안 관계상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오케이입니다. 회계도 불투명하면서 보안 관계상 뭐 언급을 이 공시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심보가 나쁜 심보인 거죠. 그리고 그 카이가 2017년 뭐 좀 상황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전 CEO는 분식회계 관계로 또 공금횡령 일부 관계로 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요. 분식회계는 나중에 무죄로 됐다고는 돼 있는데 그런 의구심을 자아냈었고 일부 공금 유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 경영인들이 과거에 뭐 코비드 그런 핑계 대지 말고 클리어하지 못했다, 언클리어했다 라는 것을 솔직히 분석을 몇 년 동안 해오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과 제공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90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산이 다른 수주업체처럼 계약자산이 뭐 조 단위로 가는 거는 없어요. 지금 진행 중인 이 건설업으로 치면 미천고 공사 성격인데 이게 이제 이 119억 그러니까 한 120억 정도뿐인 증가를 안 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지금 ING 제공품이 2,330억이 증가했다는 게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 적게 영업 이익이 난 겁니다. 원가 회계 이익은 재고의 증가를 이익의 증가로 그렇게 인식하는 산식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뚱보 회계라고 제가 비유를 한 겁니다. 재고가 늘어나면 이익이 는다라고는 인식을 하게끔 만드는 매출원가 산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대로 말씀 기록을 했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이 스르프 분석을 위해서는 비정본 데이터하고 재고자산 내역 두 가지만 있으면은 환산해 낼 수 있습니다. 요걸 일반론에서도 조금 더 추가로 나중에 언급을 좀 할 계획이고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원부재료 및 저장품 매입이익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고 일단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가 7.8%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금액상 6.4%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1.6%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료 비율이 1.6% 상승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고자산 내역과 비성분 내역을 분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그 Q는 그 계약자산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런 차액이 있는데 그 차액들이 뭐 굴곡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은 2단계로 접근을 하면은 이 WC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액에는 요거는 계약 자산은 안 넣었어요. 그런데 비성분에서 나온 금액이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죠. 플러스로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그 플러스 증가면은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528억 원만큼 작게 말하자면 매출원가가 적게 잡히게 돼 있으니까 매출원가가 적으면 매출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비성분 원재료 뭐 등등 저장품 뭐 이런 거 있죠. 그거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또한 계속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은 그게 전체 재고자산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으로 하질 않고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분만 뺀 거를 이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기준을 가져가더라도 일단 계속성의 원칙은 가져가면은 그냥 넘어갈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또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경영 성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 모델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요거까지 하면은 어쨌든 일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3단계로서 현금 흐름 피어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요, 현금이 2,398억 원이 나갔다면은 재고가 2,398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2,775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377억 원이라는 재고가 어디서 굴러 떨어졌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환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감해 주면은 갭2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1,119억 원이 차이가 나죠. 이것이 바로 계약자산의 증감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WCAI에서 포괄 WCAI는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검증을 하면은 다 일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인식은 되는데 바람직하기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모범적이 될 수는 없다. 좀 잘 맞추긴 맞췄어도 그동안에 뭐가 안 맞아 떨어진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카이가. 그런데 2022년도 거에 들어오면서 다 맞췄어요. 지난 결산서들을 어떻게 다 맞췄는지 모르겠습습니다만은 뭐 제공품으로 갔다가 무슨 계약자산으로 갔다가 대체된 게 있고 뭐 막 복잡했었어요. 옛날에 분식회계
이 의혹을 받았을 때, 그 구속 수사를 받았을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요 계약, 말하자면은 지금 아까 2단계를 봤을 때, 카이의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기준이 1, 2, 3이라고 한다면은, 전체에서 미착분만 제외한 그 기준 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그린이다, 레드다, 옐로우존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정도 애매한 그런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관 저는 어떤 표준화를 한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은 기준 3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회계가 표준화되어 있다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매출원가를 산출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다 왜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라는 게 제공품하고 제품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전체 재고자산을 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는지 뭐 간단하게 하려니까 그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마찬가지더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 비성분의 매입액으로 해놓으면은 총 제조비용의 왜곡이 생깁니다. 총 제조비용이라는 것은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가격에 플러스 가공비를 더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 전체 재고자산을 하면은 매입액으로 해야 되니까 매입액 더하기 가공비가 총 제조비용하고 왜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단계 PQ 총 제조비용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번 이 회사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계속 들으면은 뭔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은 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스르프스로 분석하면서 배워가면서 터득을 한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였고요. 노력의 결과물을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그렇고 이게 거의 공개하는 공개 프로그램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 비용에 와서 인건비가 4,99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직원 수가 67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임금이 9,840만 원. 퇴직급여 포함입니다. 뭐 일반 대기업 이렇게 운운하면은 1억 원이 좀 넘는다고 요즘 그렇게 돼 있는데 퇴직급여까지 포함이니까 그렇게 좀 세게 받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1% 내려갔는데 67명 들어와서 다들 고임금 군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례하겠습니다. 67명 들어왔다고 저임금 신임사원이 들어와서 평균 임금이 좀 내려간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방위산업이라면은 외주 가공하는 게 별로 없어야 될 텐데 외주 가공을 시킨다. 12.3%가 증가를 했어요. 아마 대외비적인 공정이나 뭐 이런 거를 외주 가공시키지는 않겠죠. 아니면은 외주 가공업체가 협력업체로서 비밀준수 각서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보안이 있는 상태에서 외주 가공을 주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 단계가 많아지고 뭐 이런 외주 가공이 있다는 얘기는 구멍이 뚫릴 확률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올해는 좀 2022년도는 좀 줄었어요. 그동안에 많이 또 투자를 해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 직원 현황에 임원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강구영 씨 아까 이 첫 대문 두 번째 장에서
강구영 회장이 뭐 그 매각설 부인하고 더 투자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202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1959년생이면은 전 CEO보다는 2년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959년생이다 그러면 나이가 뭐 들만큼 들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강구영 CEO가 그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만 합참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중장일 때 했기 때문에 군인 출신 CEO가 오래간만에 그 방위산업체에 들어왔습니다. 방위산업체의 사장으로 오는 게 뭐 낙하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할 거예요. 뭔가 방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방위업체 사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나중에 그 자리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해준 거다. 군에서 퇴임한 이후로 먹거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또 그렇게 비판하는 세력들도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에, 이런 좀 해본 사람이 말하자면은 그 CEO를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라면은 구매자 입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카이의 그 대표로 있다면은 이제 파는 사람의 입장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너희들 회계 불투명하게 하면 나 모가지 자를 거야. 아마 군인 정신으로서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종전에 이 안현호 씨 뭐 이런 분들은 군 출신이 아니에요. 여러 뭐 이 행정부서에도 있었고 그러지만은 행정 관료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함이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이 계약자산 금액은 크진 않죠. 그래서 포괄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 회전율입니다. 2.3회전으로 0.3회전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스루픈율도 금액상으로는 이익이 났지만은 스루픈율 자체도 0.67%가 하락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투명하다 하더라도 가정이란 것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 상승은 1차 스루프 손익계산서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도 분석했듯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은 타당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수주 판매 가격은 솔직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방위산업 보안관계상 얘기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이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36%밖에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다니까 수주를 더 받은 수주 잔액이 아직 아까 말이 많잖아요. 그거를 빨리빨리 생산해 낼 수 있는 노하우, 경영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율이 떨어졌는데, 왜 영업이익은 더 늘어나고 생산성이 상승을 했느냐. 그러면은 이제 원재료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판매 가격, 원재료 가격이 이거 상승 그런 추론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도 좀 내려가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생산성은 전국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1.04면은 그러면 결국 운영 비용이 이 운영 비용도 증가했지만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쭉 그 평상시 쓰던 그 일정 수준의 그 고정비 성격으로 나가던 운영 비용이 뭐 나름대로 그 노력을 해서 경비 절감도 해가면서 금액이 증가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낭비 없게 써가지고 결국 이익이 났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판매 가격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 가지고 투명성을 따지는데 재고 회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안 떨어진 것은 스루프상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3순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스루프 인벤토리 다음에 재고 다음에 운영 비용도 사실상 검토를 해야 된다.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그동안에 언급을 잘 안 했던 이유는 그 스루프과 그 다음에 이 판매 가격이죠. 스루프는 그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 원재료 이 가격 이런 그 재고 부분에만 언급을 해도 충분했는데 재고 회전율이 그 성과가 안 좋은데도 어떻게 영업이익이 나냐? 그럼 결국은 3순위 삼순위 그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거다. 금액은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비율상으로는 내려간 거다.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거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과 제품 판매 가격은 비밀입니다만은 매입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얘기를 해줘서 이게 단위는 억 원입니다.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4천억을 구매를 했는데 이걸 그냥 단가로 간주를 한다면은 26.3%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제품 매출 실적이 있어요. 제품 매출 실적이 있는데 이거가 이제 뭐 단가 인상이냐 뭐 이렇게 그 볼 수만도 없는 거죠. 이거 2020년도 수준 정도로만 이제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재료 가격 상승했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 상식적으로나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제품 판매 가격은 여기 다양합니다. 그 T50, 그 다음에 KUH, KT 1계열, 뭐 이것이 이제 그 항공 부분이고, 기체 부품 및 민수, 수출 기타, 방산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에 의한 이거를 합계액을 갖다가 평균 단가라고 간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투명성은 나름 확보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그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 도표에 의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만약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픈율 하락 순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안관계상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제가 투명성 법정에서 이 피고인 그 카이의 그 무죄를 투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뭘 더 필연적으로 존재할 어떤 다른 증거를 내세워야 되는데 법정에서 그래서 뭐 많이들 쭉 얘기하지만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해봐야 된다. 수량으로 매출 수량 나누기 이 현재 있는 재고량 가지고 해보면은 이게 지금 뭐 물건이 안 나갔다 하는 게 나오겠죠. 제공품이 또 그렇게 많이 늘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입증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투명성을 넘어서 이 WCAA 회전율을 카이가 크게 올려야 스루픈율을 마이너스가 아닌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변론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한 2천억 원대가 나갔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3,719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4.6%, 전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1,083억 원을 갚아가지고 이 레버리지율이 43.1%로 줄었어요. 지급이자율은 2.1%로 산출이 되고요. 주주잉여 현금 흥금은 이익배당인데 비율로는 0.8%, 2020년에 1.8%였는데 2021년부터 0.8%, 1%도 뭐 안 되게 지금 이익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항 FEM 최종 번 돈은 1조 2,597억 원을 벌었다. 이 결산성으로는 몇천억 정도 이익이 나는 식으로 얘기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현금이 짭짤하게 들어온 것은 1조 2천억 원이나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현금 버퍼율이 그래서 꽤 올라갔죠. 여유 있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률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그 매출을 예측해 보면은 3조 한 4,800억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한 3조 4천억 정도 하면은 4천억 정도 남는 거로 이 경우 재고가 20% 증가한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더 욕심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고를 20% 줄인다면은 매출액을 더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재고만을 줄인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매출 이익이 영업 이익이 356억 원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원가 회계의 맹점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 표를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 본 거고요. 요거는 매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딴 데서 뭐 좀 설명하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스르프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어제 오늘 판매한 만큼 내일도 판매될 것이다라는 단순함에서 출발합니다. 손익분기점으로 봐서 영업이익이 150% 왕창 증가한다는 야망찬 목표를 잡고 운영비용은 5% 인상 범위 내에서 한다면은 3조 원이면은 3조 원 매출 정도 할 수 있겠다. 아마 최하 3조 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방위청에다가 어떤 부품을 납품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322만 8,963원 3원의 견적서를 어떤 비행기 부품 납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32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때 재고가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제한가로 3조 2천억 원을 했는데 이 3조 2천억은 그래도 수주를 꼭 해야 된다. 스르프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19.3% 증분을 시킨다. 2.7회전만큼 수주 잔고가 많으니까 이 빨리빨리 만들어 가지고 출하를 시켜서 매출 인식을 시켜서 강 사장은 3조 8천억 뭐 퀀텀 점프라고 했는데 1조 원이면 퀀텀 점프긴 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 재고 회전율을 19.3회전 3회전이 아니고 19.3% 상승할 만큼 재고 회전율을 상승을 시킨다면은 매출은 3조 8천억 무난히 달성할 거고 그 경우 이익은 5,500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고를 줄인다 하는 경우에는 뭐 그만큼 생산도 덜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스톱된 상태니까
계약할 당시에 예상 이익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는 43,800원으로 11,350원이 올랐어요. 장부 가격 대비 294%가 됐습니다. 자, 이 그 방위 산업이 잘 나가고 괜찮을 것 같다. 우리나라 비행기 이 전투기가 또 소련제를 뒤로 하고 한국산이 많이 채택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격이 좀 뛰었습니다. 한국수출은행이 26.41%, 국민연금공단이 9.12%, 그 다음에 외국인이 23.5%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증권 정보에 골드만이 눈에 띕니다. 잘 나갈 때 미국 록히드 마틴처럼 민영화하길 바람직하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매각한다 그런 거 절대 부인하고 그랬대는데 돈 잘 벌면은 뭐 하려고 한국 외환은행이 아니 외 수출입은행이 이 한국 항공우주를 누구한테 왜 팔라고 그러겠느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잘 나갈 때 팔아야죠. 그래야 비싸게 받아야 그동안에 마음고생한 한국 수출입은행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만 외국에다가 수출할 때 이게 좀 뭐 선수금을 주고 하더라도 무슨 보증을 해줄 수 있겠어 그러면은 수출은행은 계속 이 전투기 수출 지원 은행으로서 우리가 보증합니다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지분 일정량을 유지하고 제3자 유상 방식으로 최대 주주를 새로 영입하는 식의 누구한테 팔아 넘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실제 최대 주주를 좀 바꿔보는 거로 국내 나중에 미래에 우주까지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때가 어디겠느냐 이런 걸 해가지고 좀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항공우주 2022년도 실적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오래간만에 긴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기쁨은 항공우주가 방위산업 업체로서 다른 데들 회계가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데가 꽤 있었는데 간만에 진짜 이 방위산업 업체로서 회계상 재무제표상 회계 투명성이 1, 2, 3단계 모두 패스했다. 여기에 매우 제가 좀 고무가 됐고 그 다음에 카이에 대해서 진짜 칭찬과 격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또 왜 이런 긴 시간을 얘기했냐 그러면은 저하고 뭔가 학습 하는 멤버가 또 거기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비판을 했죠. 그런 데서 그런 거를 투명하게 해야 아마 나중에 카이가 잘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아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 그만하는 마이 무엇도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서 그럼 그만 얘기할게요. 그럼 보여줘 투명한 걸.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좀 그런 출신하고 대화를 해보고 또 같이 또 술 친구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골드만이 또 들어와 있는데 골드만 6 뭐 이 골드만 이거 무서운 국제 금융 자본이죠. 네. 로스차일드하고 어떤 관계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분율도 꽤 가지고 있죠. 이익 배당 더 하라고 이제 요구할 때가 지금 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